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올라온 기사를 보고 이거 한마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은이가 함경남도의 수해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김정은이 진짜라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저께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난 정황이다, 리병철이가 정권을 잡은 것 같다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렸고, 그게 지금 불과 한 이틀 사이에 한 120만 명 정도가 보셨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이 북한의 정권의 변동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우리 미래 모든 분야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댓글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댓글들이 있어요. 일단 거기에서 싫어요가 수천 명이 있습니다. 싫어요 누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는 안 봐도 뻔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난을 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확인하고 올려라, 팩트 체크했냐? 아니, 제가 국정원장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북한학자로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의 핵심은 쿠데타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보다는 김정은의 이 권력체계, 북한의 권력체계, 백두혈통이 가지고 있던 김정은, 김여정 이 라인의 권력체계가 이제 바뀌고 다른 제3의 권력체계가 지금 김정은보다 더 위에 서 있다. 또 그 김정은이 어쩌면 지금 완전히 권력을 잃은 상태고 다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해서 김여정에게 권력이 갔다? 그게 아니고 아예 지금 제3의 인물로 권력이 간 것 같다 라는 그런 분석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확인하고 올려야지,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조회수 빨아먹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자, 김정은이 1호에서 4호로 밀리는 장면들,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임된 자가 다시 최강의 자리에 이렇게 리턴을 하는데, 그 리턴한 자리가 과거에 장성택이 누렸던 그 자리에 해임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한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김정은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쭉 군정지도부가 들어섰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위부가 국가보위성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런데 다시 지금 여러 정황이 국가보위성이 다시 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군정지도부를 가지고 이 군사력을 다 통제를 하고, 그리고 평양 주변에 있는 3군단과 7군단 이 병력들을 도저히 빼서는 안 되는 이 병력들을 그 압록강, 두만강 접경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통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북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의 권력은 지금 굉장히 변화를 맞았다라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김정은 저 가계무시 아니냐, 저거 대역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김정은의 수해 현장 방문 사진들을 쭉 보면서 야, 이거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김정은이가 함경남도의 태풍 마이삭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국 확대 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했어요. 자, 지금 노동신문에서 9월 6일 아침에 보도를 했죠. 김정은이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 회의를 현지 소집했다. 자, 여기는 이제 함경남도의 도당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의 1호 열차예요. 1호 열차 안에서 함경남도로 가는 도중에 그 열차 안에서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모습이 김정은이가 과연 맞냐 안 맞냐 라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좁은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 무슨 회의실이 이렇게 확대 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회의실이 이렇게 좁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1호 열차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1호 열차의 커튼이 보이고, 자, 정무국 확대회에서는 당 함경남도 위원회 위원장 김성희를 해임하고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새로 함경남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고 이제 이 노동신문을 빌어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상황을 보고 함경남도 위원장은 지금 새로 권력을 잡은 그쪽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함경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의 SLBM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 군수공업지대 플러스 전략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함경남도는 원산 이런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이 그 지역에 관광벨트로 만들기 위해서 함경남도 위원장은 김정은의 측근이 맡아 있었을 겁니다. 이 김성일이는 김정은의 측근이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는 조직지도부 부부장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함경남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김정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솎아내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대회의 아니냐. 그러면은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 회의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유가 있냐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김정은이냐 아니냐, 이제 이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김정은이냐 이거예요. 또 김정은이가 맞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기 손으로, 자기 팔로, 자기 입으로 자기 수족을 잘라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사실은 더 슬픈 거죠. 자, 뭐 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지금 이제 이 함경남도의 바닷가에 가서 태풍 피해를 입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뭔가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가 좀 젊어졌다는 생각도 퍼뜩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굴이 조금 길어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이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알던 김정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태풍 마이삭이 사실은 뭐 경상남도 통영 쪽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 경남을 휩쓸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빠져나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뭐 우리는 치수 그리고 재난 대비가 잘 돼 있어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도 않았는데, 이 북한의 함경남도 지역은 완전히 지금 뭐 초토화가 돼 있어요. 초토화가 돼 있는 상황에 이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현장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볼게요. 김정은 지금 눈화장 했습니다. 눈화장.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라인 그려놓고 눈을 조금 이렇게 올려 보이게끔 아이라인 그려놓고 그 위에 눈두덩이에도 살짝 뭔가 섀도우를 칠해 놓았습니다. 저는 방송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장 뭐 거의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지만 방송국에 출연하는 그 순간만은 다 우리 화장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 찍을 때는 화장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정편에 출연하면 항상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하고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에요. 김정은은 지금 눈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화장 아이라인뿐만 아니고 아이 섀도우까지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이런 야외에 나가면은 그냥 선크림 바르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아예 제대로 된 아이라인을 그렸습니다. 왜 그랬냐? 김정은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눈화장 하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뭐 게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게 아닌데 지금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 뭔가 닮아 보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김정은 얘는 진짜 본인이 아닌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김정은이가 직접 손편지 넉 장을 적었다고요? 김정은이가 평양시당 노동당 당원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직접 손편지를 넉 장이나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손편지 적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자기가 직접 말하고 옆에서 받아 적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아주 근사한 황금색 글로 된 이 프린트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직접 손편지를 적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김정은이 자기 이제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날려 쓰는 이 필체, 이거 뭐 누구든지 연습하면 쉽게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펜을 보고, 자, 이 펜이 굉장히 두꺼운 펜이죠.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자신의 필체를 제대로 확인시켜 주려면은 이런 굵은 펜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굵은 펜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은 야, 이거 너무 굵어, 다른 거 갖고 와, 이렇게 됩니다.
저도 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너무 굵어. 다른 거 갖고 와. 좀 가는 거 가지고 와.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찮은 손편지를 자신이 직접 적었다면 그 정도로 당원들에게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이 첫 번째, 만약에 김정은 본인이라면 정말 뭐 황당한 한심한 상황이 지금 김정은에 처해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연기를 하지 않으면 나 지금 죽겠다 라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손편지를 당원들에게 적죠. 그게 아니라면 야 적어, 빨리 적어 라고 하니까 적는 모습. 그러니까 차마 펜을 교체해 주세요 라는 소리도 못하는 연기자로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내용은 뭐냐, 김정은은 본인 명의로 직접 평양 전체 당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 사안을 보내서 당 중앙은 수도의 우수한 핵심 당원 12,000명으로 함경 남북도에 각각 급파할 최정의 수도 당원 사단을 조직할 것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12,000명 당원들, 우리 평양 사람들 잘 사니까 피해도 없고 하니까 12,000명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단을 조직해서 수해복구 사단을 조직해서 함경 남북도에 가서 수해복구하는 사단 조직한다. 그러니까 니들 나와. 이제 이거거든요. 참 기가 막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 그런데 문제는 직접 손편지로 적었다. 자, 이것을 보고 저는 김정은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귀찮은 일을 스스로 한다고요? 스스로 해야 될 정도로 또 맞다면 너무나 지금 김정은의 권력이나 생명, 여러 가지 위상이 위급한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난 죽겠구나. 자, 그래서 화장까지, 눈화장까지 아이라인 그리고 아이섀도우까지 칠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똑같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뭐 한 95% 정도 성형수술해서 또 살 일부러 찌워서 그리고 걸음걸이, 목소리, 연기를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니까 화장까지 해가지고 100% 근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 그게 이제 가계무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요새 육성으로 말하는 거 제대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목소리 100% 흉내 못 내고 아마 95%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5% 그거 전문가들 가려내죠.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가 요새 말하는 건 절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이 사람이 김정은이가 맞든 안 맞든 김정은은 지금 권력을 다 잃었다. 그리고 복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힘을 딱 모아서 딱 쪼아 붙여버리면은 북한 완전히 바뀌는, 개혁 개방해서 인민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계속 유지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상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한 해방 아니겠습니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을 압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가져야 돼요. 그런 정부 지금 조금 요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죠. 김정은 얕은 정상 아닙니다. 본인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맞다 하더라도 이건 정상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